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효력 보는데, 자, 이제 유치권의 효력을 나는 재산권의 효력, 그 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 담보물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을 네 군데로 한번 구분해 봤어. 물론 여러분들은 76페이지에 있어. 76페이지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재산권의 효력으로 맨 처음에, 자, 한번 여러분들 재산권은 상처 대포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도 상속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유치권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분리하여 함께. 채권과 함께 넘겨야 돼. 그 다음에 유치권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지금 그거 배우잖아. 자, 유치권의 포기는 꼭 사전이어야 돼? 사후 해도 돼? 그래, 유치권 포기 특약에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그 특약에는, 유치권 포기 특약은 꼭 당사자만 우긴다.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상처 대포는 순간 유치권 떠올리면 그게 머릿속에 좀 쫙 돌아가야 돼. 파노라마처럼. 그 다음에 물권은 직접, 배타적, 절대적인 권리라고. 절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우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양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따라서 직접 지배함으로 처분할 때 누군가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성을 보장하고 있어. 다만 유치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리하여 그러면 없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우리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와 우선적 효력이 있잖아요. 유치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유치권자는 그냥 목적물 유치하고 있다가 돈 줄 때까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못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중에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목적물 내놓으시 오는 사람은 사용가치를 지배해야 돼. 근데 유치권자는 그냥 유치만 하는 거거든. 사용가치 지배하지 않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자는 나에게 내놓으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분권자에게 인정되는 본물청이 없는 거예요. 유치권자에게는. 자, 여러분들 본물청 없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점유적 효력은 있으니까 전물청은 있는 거지. 그 다음 우선적 효력으로 유치권자는 사용가치를 지배하지 않고 또 유치권자는 족보가 없는 놈이야. 족보가. 그래서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자기가 먼저 지배해야 되겠다고 할 수가 없어.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 효력, 사용가치도 우선한다 소리도 못하고 처분했을 때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어. 이렇게 남들 다 있는. 그래서 유치권자는 족보가 있어, 없어요? 음흉한 놈들이 유치권자거든. 그러므로 따라서 우물 없다. 우선 변제권도 없고 물상대위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물상대위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효력. 유치권은 담보물권은 부수적인 종된 권리이고 담보물권은 처분할 수 있어. 근데 처분할 수 있는데 분리해서 함께.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다음 물상대위성은 목적물 자체의 경매가 불가능하면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물상대위성인데 유치권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었지. 그러므로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야. 물상대위권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그 유치권자는 내 물건 점유해, 남의 물건 점유해. 내 물건은 소중하게 다루더라. 남의 물건은 소중하게 다루더라. 그 남의 물건은 막 쓰거든. 남의 물건은. A는 막 다루잖아. 집사람은 소중하니까 가만히 놔둬. 보고만. 참. 그래서 유치권자는 성관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 막 다룰까 봐서 그냥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성관주 의무가 있다 하시면. 이게 유치권의 효력인데 다시 구체적으로 가면
유치권의 효력으로, 재산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이미 다 설명했어. 재산권은, 자, 여러분, 상처, 대폭. 그 유치권도 처분할 수 있는데, 함께 해야 돼. 분리해서 해야 돼. 그 유치권도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기 특약도 유효이고, 다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자, 우리 수급인이 공사해 줬는데, 이 점유를 이렇게 이전해 주었대, 이렇게. 그러면 유치권자는 점유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없어졌으니까, 유치권자의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이미 유치권이 없는 자요. 그러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유치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면 틀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대위한다, 그러면 다 오해해야 되는데, 유치권이라는 권리만 대위할 수 없구나, 이렇게 외워놔야 돼. 대위 이렇게 써놨지. 자, 이것이 일반적 효력이고, 두 번째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물권은 직접 배타적 절대적 권리요. 그래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여러분들 물권법에서 물청을 배웠고 우선적 효력을 배웠어. 이게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모든 물권자는 침해가 있으면 물청이 있었고, 물권자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먼저 우선으로서 지배한다니까. 근데 유치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권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물청도 없고, 그 다음에 교환가치를 우선해서 지배 못해. 다만 유치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자기가 못 내는 거다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 여기 봐. 건물에 여기에 1번 저당권이 있었고, 그럼 여기서 우리 2번이 유치권이 성립이 돼, 유치권이. 그럼 3번, 여기에 또 저당권이 있을 때, 잘 들어. 저당권은 누가 경매하든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은 기준으로 해서 동생들 다 데리고 죽어버려. 자, 여러분들, 저당권은 누가 경매하든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동생들 다 데려간다. 그러므로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있는 유치권은 경락인이 나타나면 간다, 산다. 원칙은 가야 되는데 유치권은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니까, 유치권은. 유치권은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원래 족보가 없으니까. 유치권은 언제 들어와 있는지 복병이야, 복병. 다시 한번 유치권은 복병이다. 언제 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순위가 없어. 그래서 저당권자 경매하면 죽고 살고 결정되지 않아. 다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더니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라고 법원이 경매 등기를 하면 그 순간부터 경락인도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유치권 취득한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전물청이 있어.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본물청이 있어, 없어요? 아까 본물청 왜 없다고 그랬어? 사용가치 지배하지 않으니까. 사용가치 지배하는 사람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자는 그냥 점유만 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해서 행사해야지 동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유치권자에게는 우물물 없다. 우선 변제권 없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도 없고, 유치권에 기한 물청도 없다 하시면 이것이 모든 물권자의 공통된 효력. 세 번째는 담보물권의 효력으로 보면, 담보물권자는 이제 경매할 수 있잖아, 경매. 그래서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자, 갑과 도급계약에서 을이 여기다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어. 근데 수급인이 여기다가 공사를 했어. 근데 공사대금을 안 주자 계속 유치하고 있는데 막 저당권자가 나타나도 괜찮아. 그런데 유치권자는 한없이 유치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유치하는 동안 사람들 써서 유치하면 이놈들이 남의 물건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밥도 2그릇씩 처먹고 소주도 2병씩 처먹어 이렇게. 너무 건 먹을 때는 너무 것은 막 먹어, 애껴 먹어. 알지?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므로 유치권자 경매를 신청을 해. 그럼 유치권자 경매 신청해서 경락액이 나타나면 유치권은 존재해, 소멸해. 지가 경매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지가 경매해놓고 또 유치하면 말이나 돼. 그래서 유치권자의 경매는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고 책 목적물이 경락대금으로 나오지? 그럼 그거 바꾸기 위한 경매야. 이걸 환가 경매라고 그래.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예요. 경락대금으로부터 바꾸기 위한 경매예요. 그럼 유치권자는 이게 저당권이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경매했을 때 저당권자가 순서대로 받고 자기가 받을 몫이 있으면 유치하는 거지, 경매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경매하면 안 돼, 이렇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경매하고 싶으면 하고, 경락인에게 경매하지 않고 대항하든가 선택해야 돼. 다만, 자기 스스로 경매 신청해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유치권은 존재에 소멸했어. 그걸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 그때는. 그러나, 제3자가 경매했을 때는 버틸 수 있어. 주의하셔. 그 경매권이 있는데 이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이고 경락의 결과, 즉 이 말은 유치권 지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유치권 소멸해.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채권 만족을 얻어. 이때 경락인에게도 변제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등기가 없잖아. 이런 거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없어.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도 유치물이 화재로 멸실된 거예요. 그럼 멸실된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당받는 것을 다 물상대위. 유치하고 있는 토지를 유치하고 있는 수용되었어. 그럼 수용되면 국가가 뺏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그 국가가 수용금 줄 거 아니야. 수용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니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상대위권도 없고,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잖아. 그럼 파산법상 결재권이 있어. 파산법상 파산 관제인이 별도로 그 물건에서 경매에서 남은 돈 주는 떼어주는 거야. 이거 결재권이 있다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담보물권처럼 불가분성이 적용되는, 여기 주의해야 돼. 불가분성이 적용되는데, 아까 창호공사 사건에서 하나의 계약에서 건물 4개를 창호공사 했을 때 한 동만 유치해도 공사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시험이 201호, 202호에 공사를 해주었다. 201호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201호에서 202호에 공사 비용도 받아낼 수 있다. 맞지? 그럼 유치권은 몇 개예요? 그거 하나 다 아셔야 돼.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동을 공사했는데 한 개만 유치한다. 그럼 유치권 한 개밖에 없어. 따라서 한 개에서 전부 받는다. 그것이 불가분성이 써라. 한 개에서 전부 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 유치권도 계속 얘기해. 처분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의 효력이 아니라 이제는 유치권의 독특한 효력으로, 유치권은 유치해야지, 유치.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물청도, 물상대위도 없고 유치권에 대한 물청도 없어.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물물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여기 주의하셔야 돼. 남의 물건을 법률의 규정에서 점유하는 자는 전부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다음 중 성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를 골라라. 그건 소유자는 없다고, 공유자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책에 76페이지에 지금 몇 번을 보고 있냐면 76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2번에 유치권자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고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 그러니까 채무자 승낙 안 해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보존행위를 하려거든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 다시 한다.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어. 사용했으면 원래 유치권자는 사용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했잖아. 그럼 부당이득으로 환원해줘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 양가로 3번이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부당이득이 이다 아니다? 이다. 양가로 4번. 그러면 도대체 보존행위가 뭐냐? 여러분들 건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야. 그냥 건물은 사용하는 게 좋아. 토지는 사용 안 하면 가만히 놔두잖아. 토지는 사용 안 했더니 언젠가 무서운 게 풀이 자라서 가보니까 꾸엉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올라오고. 토지는 사용하는 게 좋아.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좋아. 그래서 사용하면 안 돼, 토지는. 근데 건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귀신 난다고 귀신 봐. 이런데 거미줄 치고.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4번. 4번. 건물 동그라미 쳐. 토지여 건물이요. 그래, 유치권자의 건물 유치권자의 건물의 사용은 보존행위다.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유치권자는 성관지 의무가 있고 성관지 의무를 위반하면 5번에 여러분 소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를 조심히 관리해야 돼. 근데 주인 안 보는 동안 소 타고 술 받으러 가잖아. 그럼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자가 즉 뭔 얘기냐면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이것을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임대해 주었어. 의사에 반해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임대해 주었다고. 그럼 채무자는 자네 유치권 소멸했네 하면 소멸해.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5번. 성관지 의무 위반 시 유치권은 곧 소멸한다. 마저 틀려. 곧 소멸해. 소멸 청구해야 소멸해. 그래. 주의하시고. 6번. 자,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따라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받아낼 수 있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중에 생긴 과실을 수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7번. 과실을 수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8번. 유치권자에게는 우물이 있어 없어? 없고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도 없다. 9번. 유치권자는 꼭 목적물을 경매해야 돼. 유치물을 가지고 충당할 수도 있겠어. 그래. 그래서 9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자체를 가지고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거든 감정인의 평가를 얻어서 법원에 청구해야 돼.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그것을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꼭 경매해야 돼. 간편하게 충당할 수도 있어. 간편하게 충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0번. 아까 채무자가 파산하면 별채권 갖고 11번. 채무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해서 이것이 인정되면 상환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패소 그리고 없다. 그 다음에 11번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맨 위로 올라가서 유치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 행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여기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가는 세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정리해보자. 막 복잡한 것 같아. 첫째, 유치권자는 모든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이 있음 없음? 없음. 모든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물상대위권도 없어. 그 다음에 유치권은 모든 본권자에게 인정되는 물청도 있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물물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주장하면 유치권자가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 패소 판결한다. 패소 없다. 패소 없다. 유치권은 종된 권리라. 종은 주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적어도 이런 것만 외워봐. 다자. 여러분들 우물물 없고 패소 없고 막을 수 없다. 5가지 없다는 거 외워. 다시 해. 유치권자는 다시 우선 변제권 없다. 물상대위권 없다. 본청도 본물청 없다. 그 다음에
소송상 패소 판결한다. 패소는 안 내린다. 패소 없고 유치권은 주된 권리야, 종된 권리야.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시. 자, 의문물 없고 패소 없고 채권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5개만 외워도 유치권 다 풀려요.